안녕하십니까.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인 교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는 어떤 것을 설명드려야 하려면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 중에 이 부동산 등기법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 3년 공부하신 분들도 이 공법 같은 것은 좀 2, 3년 하다 보니까 뭐 내용은 좀 방대하지만 잘 외우다 보니까 점수가 좀 나오는데 특히 이제 그 공시법률 중에 등기법은 외워야 되고 또 뭐예요? 이해를 해야 되고 외워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좀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점수가 등기법이 12문제 나오고 지역법이 12문제 나오는데 물론 이제 시험 전략상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 60점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뭐 지적법이 12문제에서 우리가 한 10문제 정도를 많이 맞습니다. 좋아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 단순히 외우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등기법은 12문제 나오는데 뭐 재수, 삼수 하신 분들도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문제 맞았다는 사람도 있고 5문제 맞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1문제 맞았다고 얘기하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건 뭐냐면 특히 등기법이 이 강론에서 우리가 한 7년 전부터 거의 5문제에서 6문제가 나오니까 우리가 보통 한 그래도 반 이상은 맞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특히 이제 강론상의 그 내용을 한번 각종 권리 있죠? 보존등기라든가 이전등기. 그래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등기법이 이렇게 등기법이 크게 이 등기법이 세 토막으로 구분됩니다. 세 토막으로. 일단 뭐가 있고 총설 부분이 있습니다. 총설 부분. 이렇게 총설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등기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관할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 뭐 하는 것이다? 등기부에다가 기록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이제 신청 절차가 있는데 이 신청 절차를 뭐하고 뭐로 나눠요? 이제 이렇게 총론하고 강론을 나누는데 지금 이 강론 부분이 뭐예요? 강론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 각종 지금 오늘 설명해 드릴 그래서 요 강론 부분 각종 이제 뭐예요? 각종 등기에 대한 이렇게 각종 권리에 대한 등기 절차하고 각종 등기에 대한 절차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다시 지우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강론 부분을 보게 되면 이 강론은 뭐예요? 강론은 이렇게 뭐예요? 각종 권리 있죠? 각종 권리에 대한 등기 절차하고 각종 등기에 대한 특별 절차 그래서 각종 권리 했을 때 우리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나오고 그죠?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나오고 보존 등기 등기부 만들고 이전 등기 이전 등기하고 이제 그 물권면 생기죠? 그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그다음에 지역권, 그다음에 뭐예요? 전세권, 그죠? 전세권. 대표적인 이제 저당권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채권적 임차권 있죠?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쓸 때 이 소유권하고 지상권 요건 두 개는 소유권하고 지상권은 주된 권리입니다. 요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 요것은 세 가지는 이제 종된 권리예요. 그래서 이 지역권은 소유권의 종된 권리고 그다음에 이 전세권은 전세금의 종된 권리고 이 저당권은 뭐예요? 이 채권의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처분이 안 됩니다. 그런 기본 개념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각종 등기 그래서 우리가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게 있고 일부 발조 경정 등기 일부 원시죠. 그다음에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게 전부를 소멸하는 거 그죠? 그다음에 부동산 전부는 멸실 등기고 그다음에 말소 무슨 등기가 있고 말소 회복 등기가 있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가등기라고 하는 게 있죠. 가등기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강론이 뭐예요? 강론이 요즘 한 7년 전부터 시험 문제 등기법이 12문제 나오게 되면 여기서 뭐예요? 5문제에서 몇 문제? 6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문제, 6문제 반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체계를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보통 국가고시는 시험 문제가 만약에 뭐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이제 지문이 5개면 문제가 만약에 40문제라 하게 되면 국가가 몇 문제 이렇게 8문제씩을 줍니다. 8문제씩. 이렇게 8문제씩 주죠? 그러면 이게 8호 40이니까 40문제입니다. 답이 항상 8개씩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어쩌다가 뭐예요? 예컨대 1번이 6개 있고 2번이 7개로 이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 8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옛날 어디 TV 보니까 무슨 뭐 영재발군인가 뭔가 저기 하니까 그 가수 있죠? 가수 누구 이 박상민 딸이라고 하는 그 11살 먹은 아이가 남들은 카드를 50개를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까먹어버려요.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뭐라 얘기냐면 얘는 나는 내 한계가 한 30개만 외우면 되겠다 싶어갖고 30개만 잘해서 외웠습니다. 자, 그러면 50개 외우다가 중간에 까먹는 아이보다는 뭐예요? 30개만 정확히 외우는 게 그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절대 40문제 갖고 접근하지 마시고 뭐예요? 몇 문제 갖고 한 30문제 갖고 접근하고 나머지 모르는 10문제는 뭐예요? 내가 답을 OMR 카드 찍다 보면 내가 이 숫자 중에 8개가 안 되는 거 있죠? 8개가 안 되는 거 이렇게 뭐예요? 밀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 밀어버리면 당연히 뭐 항상 기본적인 답은 몇 개씩 있으니까 8개씩 있으니까 이제 그런 여러분 확률적인 거 있죠? 이거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까지 한번 내가 뭐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체크를 해서 뭐예요? 찍어보니까 뭐예요? 안 되더라 하게 되면 안 되는 걸 계속 왜 하냐는 게 안 되는 건 접어라는 게요. 안 되는 건 접어버리시고 자 이렇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30개 정도만 접근해서 확실하게 찍고 자 이렇게 8개 답이 안 되는 걸 밀어라는지 그런 걸 여러분이 좀 자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뭐예요? 강론해상 이 기본 지금 체계를 잡으려고자 이렇게 한번 제가 도표를 만들어 갖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자, 이 기본적인 표 여러분 이제 분명히 이제 제 그 사이트 이제 보시면 거기 이제 그 이 전체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놓고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 뭐예요? 각종 권리 보존 등기 보게 되면 이 보존 등기는 뭐예요? 당연히 시험 문제 거의 뭐예요? 자, 요새 최근 4년 동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4년 동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일단 그 내용을 보자니.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이제 보존 등기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보존 등기 보게 되면 이 소유권 보존이 나오죠? 이 보존 등기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중요한 게 이 보존 등기에 대해서 자, 암기하는 게 일단 중요해요. 암기하는 게. 자, 여러분 제가 왜 암기를 강조하냐면 이해가 되죠? 그 이해가 되면 까먹어요. 까먹으니까 이해가 됐으면 자, 그럼 반드시 뭐 해줘야 돼요? 암기해야 됩니다. 그럼 보존 등기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부동산 뭐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보존 등기 못 합니다. 왜? 자, 부동산이 만약에 일부가 있는데 자, 자, 이렇게 전체 중에 바다 매립하죠? 이 바다 매립하고 땅이 생겼죠? 그 땅이 생겼으면 이 대장이 만들어집니다. 이 대장이 만들어지면 이 대장의 전체 뭐예요? 면적이 이제 전체가 이제 대장이 됐으니까 그 대장 갖고 보존 등기 합니다. 근데 부동산 요 일부만큼 보존 등기 해달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보존 등기 해달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뭐 한다는 얘기니까 등기부가 2개 만들으니까 안 된다. 그 얘기 지금. 자,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항상 보존 등기는 뭐예요? 전부에 되고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가능한 건 용익물권뿐이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일부에 대해서는 용익물권만 되고 용익물권이 아닌 것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지분 자기 지분 똑같은 얘기예요. 자, 만약에 지분을 뭐예요? 갑이 2분의 1 갖고 있고 을이 2분의 1 갖고 있는데 갑이 자기 거 해달라. 똑같아요. 등기부가 뭐예요? 갑 해달라고 을도 해달라고 그러면 등기부가 2개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보존 등기 먼저 볼 때 뭐부터 이렇게 뭐예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지분에 대해서 뭐예요? 등기할 수 없다. 이제 그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먼저 암기해 두시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보존 등기 부동산 일부 지분 얘기 안 되고 그다음에 이 보존 등기에 대해서는 뭐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단독 신청하는데 요게 이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자 얘기입니다. 그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자 얘기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작년부터 바뀐 게 이제 뭐가요? 포괄승계입니다. 이 포괄수용자 얘기인데 이 포괄수용자는 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 설명을 한번 드리면 보존 등기에서 이제 포괄수용자가 법이 개정돼서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려보면 자 일단 자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예요? 유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유증을 뭐예요? 2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포괄유증과 포괄유증과 또 하나는 뭐예요? 특정 유증으로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러면 공통점이 뭐냐 하게 되면 공통점은 당연히 뭐예요? 이 공통점은 자, 이 2가지는 다 뭐예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럼 다음은 뭐예요? 차이점이 뭐냐 하게 되면 차이점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하지 않더라도 등기 안 해도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뭐 해야지만이 등기를 해야지만이 권리를 취득합니다. 또 하나 차이점은 뭐예요? 만약에 뭐에 대해서 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뭘 받았다면 자 이렇게 포괄유증을 받았다면 이 포괄유증 받은 사람은 단독으로 뭐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능합니다. 보존 등기가.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뭐예요? 포괄유증이 아니라 뭘 받았다면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은 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유언을 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자, 그 유언 집행자, 뭐 변호사 같은 사람이 아니면 뭐예요? 그 사람 아니면 자, 누가 그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가족 그 자식 있죠? 그 자식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치고 그다음에 뭐예요? 공동으로 똑같으니 공동으로 뭐 해주는 거예요?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줍니다. 요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보시면 자, 이렇게 뭐예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 대항을 다시 돌아가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누가 이 포괄 수중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보존 등기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장상 이렇게 대장이 최초로 대장이 있을 때 자, 이렇게 대장이 있을 때 이 대장상 뭐예요? 대장상 최초로 소유권자로 된 자 아니면 뭐예요? 상속인 아니면 포괄 승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소유권 이전 등록된 자 있죠? 이 사람은 뭐 이렇게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이전 등록된 자는 못 한다는 얘기예요. 왜? 최초의 사람이 해야 되니까. 아니면 뭐예요? 상속인이나 포괄승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 뭐예요? 자, 소유권 이전 등록되는 안 되는데 다만 국가로부터 받은 사람 있죠? 이게 이제 국가로부터 만약에 받았다니 국가로부터. 그러면 국가가 보존 등기 안 하니까 네가 해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판결 얘기 나왔을 때 판결은 뭐예요? 자, 안 되는 판결 딱 하나 외우고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다 된다라고 얘기해주잖아요. 안 되는 판결이 뭐냐면 이 땅은 국가가 하나래요. 그래서 만약에 소유권 사항이 뭐가 됐으면 이 소유권 사항이 누락이 됐다 보자니 누락이 됐다. 그럼 자, 만약에 소유권 사항이 누락이 됐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원소유권자가 만약에 누군데 갑인데 원소유권자가 갑인데 이 원소유자 갑이 자, 이 바다 매립해서 자, 신청했는데 공무원이 뭐예요? 소유권을 누락시켰어요. 그럼 당연히 갑이라는 사람은 보존 등기를 못하니까 그 토지는 국가가 나니까 국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는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걷는다고 만들었다 했으니까 지자체 관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뭐는 이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자, 이 건물은 뭐예요? 국가 상대로 뭐예요? 판결받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예요? 국가나 건축허가 명의 있죠? 그거 봐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이 건물은 뭐예요? 토지는 말고 건물에 한해서는 연역적인 얘기인데 자, 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에 의해서 뭐가 가능해 이거. 자, 소유권 보존 등기 하나다. 요 중요해요.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 자, 그러면 자, 일단 우리가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뭐예요? 신청인 얘기했을 때 단독 신청이라 했죠?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 그다음에 그 처분자 축탁. 처분자 축탁이 뭔데? 가압류, 가처분 딱 네 가지입니다. 가압류, 가처분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 그다음에 자, 미등기 건물의 주택임차권의 등기 명령 있죠? 이 네 가지 촉탁이 있게 되면 등기관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직권 보존 등기 한다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신청 정보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이 원인은 없어요. 등기 원인은 절대 자, 등기 여기에 뭘 쓰지 않는다? 등기 원인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등기 뭐라고? 등기 원인은 기재 왜 없으니까. 자, 그래서 등기부를 통틀어서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 표제부, 갑구일부 통틀어서 뭐만 이 소유권 보존 등기 있죠? 이 보존 등기만 뭐가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원인이라고 하는 거하고 원인 증서 개념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런 대장이나 판결서 있죠? 이런 주소 증명 이런 걸 다 우리가 등기 원인 증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일단 자, 이 첨부서면 중에 중요한 게 뭐냐 하게 되면 첨부서면 중요한 게 자, 뭐하고 이거 인감임명하고 뭐예요? 자, 인감임명하고 등기필 정보 개념이니까 등기필 정보는 뭐예요? 의무자가 없으니까 안 된다는 개념이고 인감임도 의무자 없죠? 왜? 소유권자가 의무자일 때 내는 게 기본 원칙이니까. 자, 그래서 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뭐 할 때 이 소유권 뭐예요? 보존 등기는 자, 언제나 뭘 한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주등기 한다 해서 그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여기서 외우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뭘 이제 외우라 하는 얘기면 자, 우리가 이제 뭐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컨대 자, 시험을 볼 때는 자, 내용이 이해가 됐으면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해야 되는데 암기한다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소보일지 못 쓴다 이렇게. 소보일지 못 쓴다. 왜? 원인 없고 소유 등록 안 된다. 물론 자, 이거 안 된다. 물론 이제 국가로부터 받은 사람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소보다는 단독 신청이다. 자, 단독 신청이죠. 소보다는 단독 신청이다. 자, 뭐가 아니고 건국판이 아니고 건시군이다. 자,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일부에 안 되고 지분에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저러분 이제 만약에 이제 제 다음 카페가 부동산 공시법령, 자, 김동인이라고 이제 다음 카페 쓰시면 제가 암기 방법 코드가 있어요. 그 암기 방법 코드에 이제 이런 걸 좀 해놨는데 물론 이제 한번 참고로 보실 분은 보시는데 일단
보존 등기는 일부 안 됩니다. 일부. 그 다음에 원인 없고 뭐예요? 소유 등록 안 된다. 소유권 보존 단독이죠? 그 다음에 자, 이 건국판. 건물은 국가나 뭐예요? 건축주 상대로 이 판결받고 뭐예요? 보존 등기 못한다. 건국판이. 그 다음에 건물은 뭐예요? 시장구수, 특별자치도, 시장구수 구초장, 서면에서 가능하다 그랬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외우면 시험 문제 이제 보존 등기가 거의 요새 4년 동안 매년 나오니까 맨날 나오는 게 이런 개념입니다. 이 내용만 나오니까 그 찍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찍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이 5가지입니다. 자,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나오는데 이 원인은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렇게 자, 소유권 보존 등기 갑. 그죠? 그러면 2번 뭐 이전 등기을 하게 되면 여기 원인이 뭐예요? 몇 개만 나와? 이거 5개만 나옵니다. 5개. 그 5개가 뭐냐 하게 되면 첫 번째 매매 나옵니다. 매매. 두 번째 뭐예요? 상속이고. 자, 세 번째 유증이고. 유언의 증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용이고. 수용. 그 다음에 진정 명의 회복에 한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 나옵니다. 딱 5개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5개의 그 기본적인 특징을 이제 그것만 암기해 두시면 돼요. 특징을.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도표를 보면서 특징을 이제 딱딱 2개씩 딱. 그 내용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 있죠? 2개, 3개 정도. 그것만 암기해 두시면 시험 문제에 이전 등기는 문제 해결됩니다. 그 내용을 머릿속에 이걸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자,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을 한번 자, 보게 되면 자, 일단 자, 거기에 자, 내용을 보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몇 개? 딱 5가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 이 매매하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자, 부동산 일부 하여튼 일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면 불일치하다 하게 되면 변경 등기입니다. 광의의 변경 등기. 그래서 후발적이면 협의. 그다음에 원시적이면 뭐예요? 경정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일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불일치가 아니라 일부가 등기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만약에 물어본다면 일부에 되는 건 용익물권뿐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일령 부동산 일부는 용익물권, 부일령 저소지 우리가 저수지 같은 연상을 해갖고 부일령 저소지 자 그렇게 잘 암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라고 부일령 이렇게 부일령 뭐예요? 부일령 저소지 자 뭐만해 자기 지분만에 보상 없다. 보상 없다. 자 그러면 부동산 일부의 용익물권 저당권하고 이전 등기는 지분에 대해서 가능하고 절대 용익물권은 지분에서 못합니다. 왜? 용익물권은 사용해야 되잖아. 지분은 권리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용익물권은 사용해야 되니까 뭐에 대해서 지분에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지분만이라는 단어가 만약에 시험 문제 자기 지분만 자기 일부 지분만 나오면 이 보존 등기하고 상속 등기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거 시험 문제 가장 기본적으로 매년 나오는 얘기니까 이거 꼭 좀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그걸 좀 암기 좀 해두시고, 자, 암기해 두시는데. 그러면, 일단, 우리가,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이 소유권 이전 등기 내용을 보게 되면 5가지만 시험 문제 나왔는데, 매매하게 되면 이렇게 일부 지분에선 가능하다. 그리고 일부 안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2006년 1월 이후에, 자, 이제 뭐예요? 자, 매매 계약을 맺었을 때, 만약에 판결받았을 때는 검인 받아야 돼요. 근데, 판결받았을 때 검인 받아야 되는데, 뭐 할 경우에는, 자, 당연히 뭐예요. 자,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계약서 들고 뭐예요. 등기하러 갈 때는 이 부동산 거래신고 빌증 얘기입니다. 이제 검인받지 않고 거래신고 빌증 받는다라고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전 등기는 공동이고, 당연히 뭐예요. 의무자 있으니까, 자, 검인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원인증서 계약서 내고,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 의무자니까 등기필 정보 내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등기필 정보하게 되면 단독으로 하는 거 있죠? 보존상조, 보상부, 그래서 보상부 명판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단독이나 판결로 단독을 하는 거. 승소한 의무자는 판결받고 내고, 자, 단독 신청은 내지 않은 거니까, 자, 인감증명도 당연히 뭐예요? 인감증명 얘기 나오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여기 지금 보게 되면, 뭐만, 상속은 당연히 안 되지만, 이 매매를 이렇게 내려가 보면, 이 매매는 당연히 뭘 해야 돼, 이거. 자, 인감증명도 당연히 제공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 매매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일단 뭐예요? 암기할 것은, 자, 2006년 1월 1일부터는 뭐에 의해서, 자, 일단은 뭐예요? 매매에서 공도로 등기할 때는 검인받지 말고 부동산 거래신고 빌증을 내야 된다. 그 특징을 좀 잡아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상속하게 되면, 자, 상속은 2가지입니다. 자기 집만에 아까 보상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상속인이 여러 명이에요. 자기 집만에 뭐예요? 자기 집만에 상속 등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 등기 안 돼요. 그 다음에, 자, 당연히 뭐예요? 이 단독 신청이다. 이 2가지는 가장 기본적이니까. 단독을 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집만에 뭐예요? 상속 등기 안 된다.
그 다음에 단독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원인 인소가 이제 없잖아요. 그 다음에 검인받지 않고. 단독이니까 뭐예요? 등기별 정보 안 내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거? 인감인명 당연히 낼 필요가 없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청서에 제공하는 서면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인감인명하고 등기별 정보 의무자가 왜? 등기부를 등기관이 만들기 위해서 의무자가 파는 사람의 의사를 꼭 확인해야 되는데, 자, 등기관은 뭐예요? 등기관은 실적으로 사람 불러다가 조사하는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당연히 뭐예요? 서류만 검사하면 되니까. 자, 그렇게 이해해달라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볼 사항이 뭐냐면, 자, 유증이죠? 유증은 이제 우리가 세 가지입니다. 아까도 하나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 공동이청이에요. 항상 증자 들어가면, 자, 증자 들어가는 이전 등기는 뭐예요? 사인증이요. 유증 뭐였죠? 뭐 포괄유증, 특정유증. 증자 들어가면 무조건 이전 등기 한다는. 그래서 공정증서 증자 들어가죠? 무조건 이전 등기입니다. 그렇게 외웁니다. 자, 증자 들어가서 이전 등기 할 때는 공동이라고. 자, 한 가지가 이제 공동이청이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 공동이청. 그 다음에 뭐예요? 상속등기 없이 이전 등기 합니다. 상속등기 없이 한다는 거예요. 상속등기 없이. 그러니까, 갑이라고 하는 유증을 한 분이 돌아가시면, 누가, 그 자식이 뭐예요? 예컨대 갑이 뭐, 옛날에 뭐, 혼의 딸한테 유언에 증여하면, 그, 가족관계 등록부상, 옛날에 호적상 그 자식이, 자, 보존 등기 마치고, 뭐 해줘요? 이전 등기. 아니면 뭐예요? 자, 특정유일 때 그렇고, 만약에 미등기일 때는 뭐예요? 그 수증자가 직접 보존 등기 하는 게 의익이고, 미등기 포괄유증은 보존 등기 직접 하고, 자,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유증을 받았으면, 자, 누가 그 상속인하고 뭐예요? 상속 등기 안 하고 상속인 직접 해줘라는 게 공동으로. 자, 그 세 가지입니다. 다시. 유증 나왔다. 시험 문제 나오는 답이 뭐라고? 답을 우리가 5가지 지문 중에서 유증이 뭐니 그런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을 찍어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답이 뭐예요? 공동이다. 자, 그 다음에 상속등기 거친다 그러면 친다는 게 그 답으로 잘 나오죠? 상속등기 안 고친다는 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미등기일 때는, 자, 직접 뭐예요? 수증받은 사람이 직접 뭐 한다는 게. 보존기 한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수용하게 되면 이제 세 가지입니다. 원시 등기나 이제 보존 등기 안 하고 이전 등기 합니다. 성질은 원시칙이지만.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단독 시청이나 촉탁입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 자, 뭐에 의한, 자, 이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는 공동을 한다. 무조건 틀린 얘기입니다. 항상 단독과 촉탁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공공사업을 해야 되겠죠? 공공사업을 당연히 하니까. 뭐 빼놓고 답으로 나오는 게, 자, 3년 전에 나왔지만, 자, 이렇게 뭐예요? 지역권하고 상속등기 있죠? 그거 빼놓고 뭐예요? 다 등기관이 뭐 한다는 얘기. 직권말사입니다. 그 머릿속에 외우세요. 다음 중 뭐예요? 수용에 대한 이전 등기 마치고 직권말사하는 대상이 뭐냐 하게 되면 지역권하고 뭐라고? 상속등기. 답이 뭐 날짜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상속등기하고 뭐만 찍으면 돼요. 지역권. 그것만 뭐예요? 답으로 말소 대상이 아닌 걸로 찍으면 됩니다. 네, 그것만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정명 회복이죠? 이 진정명이 하게 되면 답으로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2가지였는데, 자, 하나, 요번 재작년에 뭐예요? 작년에 이 법원적 시험해 보니까 답을 하나 더 답이 등장했어요. 답 딱 3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그 답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원인은 기재를 해요. 왜? 진정명 회복이니까. 근데, 날짜가 없어요. 왜? 달은 뭐예요? 달은 이렇게 이 매매 계약 날짜 있죠? 상속은 뭐예요? 돌아가신 날짜. 이것도 마찬가지고. 수용은 뭐예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그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수용 시기, 보상금 주고 수용하는 시기 그 날짜. 근데 진정명 회복은 사실행위가 없어요. 뭐 아버지 돌아가시면 의사가 있잖아요. 몇 년 며칠이식으로 날짜가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 사실행위 없으니까 이 원인 날짜를 쓰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원인 날짜 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꼭 원인을 쓰지 않는데, 이거 꼭 이게 답으로 잘 나오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 판결로 뭐예요? 판결로 단독 신청할 수도 있고, 공동이 가능한데. 자, 우리 작년에 법원직 문제 뭐예요? 자, 판결로 단독만 가능하다. 그 틀렸어요. 공동도 가능하고, 단독이 가능해요. 그럼, 판결일 때는 뭐예요? 이 판결일 때는, 이 판결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원인 증서가 되는데, 우리 시험 문제, 이 판결로 단독을 할 때, 원인 증서가 없으니까 내지 말라고 하면 그거 틀린 말이다는 게. 그런 점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 문제 답으로 나왔던 게 계속 답으로 등장하니까 그걸 잘 여러분이 생각하셔갖고 답을 찾아서 찍는 훈련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환매등기와 신탁등기인데, 신탁등기는 작년부터 법이 이제 옛날에는 위탁자하고 수탁자하고 공동을 했는데 지금은 단독 신청이에요. 자, 그래서 환매등기는 뭐예요? 환매등기는 시험 문제에 이제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와갖고 그냥 뭐 부기등기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신청서의 필요적 예상이 환매대금 매매대금이지 이 환매등기 자체가 다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요. 뭐 필요적상
환매대금 팔았던 금액에 다시 산다 그런 개념이고 시험 문제 나오면 신탁 등기 나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금 얘기했지만 신탁 등기는 작년 시험에 답이 단독 신청했어요. 옳은 거 고르라. 단독 법이 개정됐으니까. 그럼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자, 이 신탁 등기는 뭐예요? 신탁 등기는 자, 환매는 별개지만 신청서가 2장이지만 자, 이 뭐는 이 신탁 등기는 뭐예요? 신청서가 1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신청서가 2장이다 그러면 틀리고시고 그다음에 항상 단독 신청 또 올해 또 나오더라도 단독 신청이란 말은 꼭 들어가 있습니다. 자, 누구만이 수탁자만이. 그다음에 대인청 가능하고. 자, 그다음에 만약에 수탁자가 여러 명이죠. 그러니까 남의 땅 관리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다 하게 되면 이 여러 명이 뭐예요? 절대 뭐라고 이거 합의로 관리하지 만약에 공유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그런 걸 여러분이 신경 쓰시면 돼요. 공유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합의로 관리한다 이렇게 신경 쓰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뭐예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 정리해 봤는데 자, 우리 기본적으로 뭐예요? 요 밑에 신청서와 첨부서면 중에서 뭐에 관한 얘기 특히 이제 뭐예요? 이 등기필 정보 있죠? 인감료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자, 보충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뭐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고 하는 이 갑이라는 사람과 이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뭐 했어요? 이거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자, 뭘 꼭 작성해야 돼? 이거 신청서라고 하는 걸 꼭 작성합니다. 신청서. 그럼 만약에 파는 사람 이 부동산 표시 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예요? 여기 자, 의무자가 누구고 갑이고 권리자가 누구예요? 을이죠. 그러면 등기관은 뭐예요? 등기소에 가만히 앉아서 이 등기부를 이제 여기 부동산 표시가 있으니까 자, 이걸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 이제 쳐갖고 등기부가 이제 어디에 자, 이 모니터에 이제 떠오르죠? 그럼 소유권 의무 전등기 누구예요? 이거 갑입니다. 그럼 자, 이 등기관은 뭐예요? 서류만 심사예요. 서류만 심사하니까 형식적 심사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갑이라는 사람의 의사를 알고 싶어요. 진짜 을이라는 사람한테 집을 팔 의사가 있는지. 자,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뭐예요? 여기 지금 두 사람이 여기다 이제 뭐예요? 자, 원인을 뭐라고 썼으면 이거 매매라고 쓰면 매매 날짜 쓰겠죠? 그러면 이 등기관은 이거 신청서 볼 때 매매라고 썼으니까 이전등기 신청서 이게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예요. 2번 이전등기 신청서인데 이 매매라고 쓰려면 이것만 보고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요 뒤에다 뭐예요? 원인증서 있죠? 매매계약서 원인서 이건 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싶으면 네가 보존등기에 맞추고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등기소에서 받은 거. 거기에 보게 되면 자, 부동산의 고유번호하고 1년 번호하고 그 중간에 이 중간에 보면 등기필 정보 중간에 이렇게 스티커가 붙여 있습니다. 여기 비밀번호가 50개 있어요. 그 번호를 요 신청서 뒷면에 뭐예요? 써달라는 얘기예요. 제공해 달라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뭘 제공해 줘야 돼 이거? 등기필 정보를 뭐 해달라는 게 이거? 제공을 좀 해달라는 이 번호를 써달라는 번호를. 그 다음에 네가 뭘 찍었습니까? 여기다 인감도장을 찍었으니까 네 찍은 이 인감도장이 뭐예요? 진짜인지 동사무소 가서 뭘 내라는 게니까 인감인명 첨부해서 이렇게 내달라. 이 도장 한번 비교해보겠다는 게. 그럼 등기관이 이거를 확인해보는 순간 확실히 맞으면 갑이 을한테 집을 팔 의사가 있구나 해서 이렇게 뭐예요? 등기가 을 앞으로 이루어지면 이 등기가 진짜 등기. 진정성이 파악이 되니까. 자,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은 이거 믿고 뭐 하라는 게 이거. 부동산을 취득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 그 얘기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등기법에서 중요한 것은 진정한 등기부를 만드는 게 등기법이니까 이렇게 진정한 등기부를 만들기 위해서 특히 뭐예요? 이 등기필 정보하고 인감유미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이 등기필 정보는 뭐예요? 내느냐 안 내느냐 그런 개념이죠. 제공하느냐 제공하지 않느냐 그래서 공동일 때 기본적으로 내니까 뭐예요? 유언에 한 증여 이게 징자 들어가는 거 공동일 때. 그 권리변경 등기, 그다음에 포괄 승계내 등기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 건 다 뭘 내라는 게니까 등기필 정보 내라는 게. 그래서 아무리 단독이라도 뭐예요? 승소한 의무자는 내지만 자 이렇게 보상부 뭐예요? 명판관은 제공하지 않는다. 보상부 명판관 우리 보상부 그렇게 의미가 그렇게 보상을 받았다니 보상부 명판관 보상을 해주는 명판관이다는 게. 그래서 보존등기라든가 상속등기,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명의자의 표시변경등기, 권리자가 판결로 단독을 한다든가 관공서 있죠? 관공서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뭐예요? 자세한 저기를 외우고 있죠. 보고 싶으면 제 이제 카페 등록하시면 제 카페 그 다음 카페입니다. 부동산 공시법령 김동희 쓰시면 거기 암기방법 학습자료시에 암기방법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내용을 이제 암기해놓고 왜 그러냐면 제가 자꾸만 암기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암기하라고 하는 이유는 자 일단 보세요. 만약에
우리 꼬마 놈이 이제 관개토대왕,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관개토대왕은 몇 세기 사람이냐? 그럼, 여러분, 관개토대왕 몇 세기 사람일 것 같아요? 5글자죠. 이게 5세기입니다, 5세기. 그러니까 단순하게 외웁니다, 단순하게. 그럼 근초과학은 몇 세기 사람이에요, 근초과학? 이거 근초과학 4글자니까 이거 4세기 사람입니다. 쉽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암기하면 뭐예요? 중요하게 찍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이 삼국시대에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보세요. 그럼 이제 근초공왕이 어디까지, 유역까지 이제 침범해갖고, 여기 고구원왕이 원한을 품고 죽습니다. 응? 그래서 이제 원왕이 죽은 다음에 이 소수리망이 나오는데, 소수리망은 정자가 소수니까 아들을 몰라요. 못나. 동생이 고구양행인데, 그 양왕의 이제 그 아들이 근초공왕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자, 보세요. 이 근초공왕이 있을 때 이게 4세기인데, 이제 이 근초공왕이 침입하니까 이게 십자가 외교를 맺습니다. 이 고구려가, 자, 위험하니까 전진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하고 뭐 신라맺고, 그럼 백제도 이제 뭐예요? 이쪽 수평으로 맺어야 됐죠? 일본 쪽발이 놈이 있고. 자, 여기 일본 사람이 있고, 일본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예요? 이게 동진입니다. 동진. 그 다음에 이게 백제죠? 그래서 이제 그 조용필이라는 가수 노래 있죠? 돌아요, 동백섬. 꽃피는 동백섬이죠? 동백섬. 돌아요, 부산항, 동백섬. 동백섬. 그 이게 몇 세기냐 물어보게 되면 이게 십자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4세기. 이렇게 안 까먹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머릿속에 딱딱, 암기를 해야지만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고,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딱 되면, 그다음에 무조건 계속 반복해서 또 외우고, 그렇게 암기합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방금 설명드린 거에서 우리가 만약에 등기부예요. 등기부일 정보 얘기하게 되면, 머릿속에 외운다는 얘기. 공동일 때 내는 거고, 특히 유중, 증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승무는 내나, 승수한 의무자는 내나, 누구는 보상부, 명판관은 제공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가 몇이 됐을 때 어떻게 하냐 해서 증인석을 조사하라. 공정부원 내고 법무사 사무실 가서 변호사 법무사 확인 정보 내고 아니면 직접 출석해서 등기관 앞에 가서 조서 꾸미고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외우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게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근데 마찬가지예요. 인감명도 아까 그랬죠? 인감이라고 하는 남자애는 누구하고 소희하고 아름다운 소희하고 전세상을 뭐 하는 것이지? 설정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저당권이나 전세권. 그러니까 등기부상에 이렇게 1번에서, 자, 1번. 현재 소유권자 이 갑이 소유권자가 의무자니까 반드시 뭐 하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이전 등기할 때 인감령 내라는 얘기.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을구에다 이렇게 을구에다가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이나 전세권,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뭐 해줄 때 이거 설정 등기 해줄 때. 이때는 반드시 뭐예요? 을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소유권자가 의무자니까 내라니까. 근데, 자, 이제 병말이에요. 설정하였죠. 병마리가 뭔데? 이 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소유권자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병이 말소되게 하거나 해줬는게 할 때는 의무자인지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내지 말라. 그게 이제 원칙이라는 게.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인감명이 잊어버렸을 때는 할 수 없이 뭐예요? 등기필 정보. 의무자니까 등기필 정보 내야죠? 그걸 잊어버렸을 때는 할 수 없이 뭐래도 내라는 얘기니까. 인감명이라도 꼭 제출해야 된다.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인감이는 소희라는 여자하고 전세상을 설정하는 것이지 병말이 하는 게 아니다. 병말이. 소유권자가 아닌 자는 말소 등기하거나 이전 등기할 때는 안 내는데 예외. 등기필 정보 의무자니까 등기필 정보를 내야 되는데 잊어버렸을 때는 인감료를 내라는 예외. 그 다음에 소가말. 소유권 가등기 말소 등기. 소가말은 뭐예요? 소가말은 협의상속일 때 내고 협상에서 내지만 아까 얘기했죠? 보상부 명판관은 뭐예요? 명판관은 공증받아. 자, 그래서 어디 인감유의 공정증서 단어 나오면 뭐예요? 인감유면 안 된 것이다. 보상부 단독 신청이죠? 보존등기, 상속등기,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단독일 때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인감유명 내고 안 내고를 이제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인감유명은 특히 이제 뭐예요? 인감유 제출 방법은 자연인은 어디? 동사무소 띄죠? 그 다음에 이제 재외국민은 뭐예요? 우리나라 최후 주소지 등록지 이제 등록지에 인감유명을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번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뭐예요? 인감이는 소유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외워야지만이 그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 뭘 보시면 이제 그 용익물권 한번 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용익물권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용익물권 이제 나오죠? 그 용익물권 특징이 뭐예요? 특징은 이제 일단 용익물권 하게 되면 일단 중요한 게 부동산 일부에 등기가 되고 공유지분은 보이지 않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작년하고 재작년 이게 문제 나왔지만 일단 가장 필요일계상이 뭔가 얘기죠? 필요일계상. 이렇게.
자, 이렇게 어디에, 이 신청 정보에 이렇게, 이 필요적 대상입니다. 필요적 대상. 그래서 이 뭐에 대해서, 이 용의물권 세 가지. 예, 지상권, 이게 지상권. 자, 여기, 이 지상권하고 뭐예요? 지역권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전세권 있죠? 전세권에 이 필요적 대상이 일단 중요해요. 특징 아까 이제 얘기했잖아요. 부동산 일부 가능. 자, 지분에 대해서 등기 안 된다. 그게 이제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특징, 이 목적 범위, 지상권의 목적 범위. 그죠? 그 지역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목적 범위, 자, 유역지 승역지 표시. 전세권에 뭐라고? 자, 이것은 설정 목적입니다. 근데 이건 대상상 목적이에요. 토지나 건물을 대상으로 하느냐, 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 범위가 일부라면 도면 첨부하라는 거. 그게 바로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자, 이 시험 문제 뭐네, 지역권의 문제 나오면 이건 소유권에 종된 권리니까 절대 뭐예요? 이 소유권하고 분리해서 지역권만 뭐가 안 된다? 이전 등기 안 된다. 이게 가장 기본이죠? 그럼 작년 시험 문제 나왔던 거는 뭐예요? 거의 그 민법 문제인데, 민법 문제. 뭐 누구도 이 승역지에 뭐예요? 이 유역지하고 승역지 쓸 때 이 유역지에 뭐예요? 지상권자도 승역지의 전세권자하고 지역권 뭐예요? 설정 등기가 가능하다. 그러면 승역지 뭐예요? 전세권 등기 아래다가 부기 등기로 지역권 문제에 등기해야 되겠죠? 그건 여기 민법 문제지. 자, 이 공시법 문제가 아닙니다. 등기법 문제가. 하여튼 그래서 이 용의물권에 대해서 이제 이게 재작년에 나왔죠? 작년 시험 문제에 나온 건 이 전세권에 대해서. 자, 이 판결.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는 자, 우리가 이제 법에 정해놓기를 존속기간이 뭐예요? 종료 후에 전세권의 일부 이전이 가능하지 종료 전에는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일단 자, 만약에 또 나온다 하더라도 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 필요적 계상 그 내용을 좀 한번 보시고 특징 부동산 일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공유지분 안 된다 보시고 그다음에 이 기본적인 나머지도 뭐 지역권이 얻는 게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민법 시간에 배우시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당권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저당권 얘기입니다. 그 저당권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뭐예요? 보시면 자, 여기 저당권입니다. 이 저당권 보게 되면 우리가 담보물권 얘기 나오는데 작년에는 전세권하고 뭐예요? 담보물권이 나오는데 우리가 시험 문제 자, 만약에 5문제, 6문제 나왔을 때 만약에 작년에 뭐가 나왔습니까? 용의물권과 이 담보물권이 다 나왔으니까 올해는 만약에 한 문제 나온다면 용의물권보다는 뭐가 담보물권이 더 성질상 더 난이도가 높으니까 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보물권 얘기 나오게 되면 일단 뭐예요? 일부가 안 된다는 거. 객체 중에 일부가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글자가 몇 글자니까? 3글자죠? 그 대상이 뭐예요? 대상이 3가지입니다. 소유권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뭘 하고? 주등기를 하고. 그러니까 지상권하고, 지역권 안 되니까, 지역권. 우리가 물권 중에 5개 있잖아요. 5개, 물권이 5개 있으면, 소유권하고, 소유권하고, 하나, 소유권, 둘, 셋, 넷, 뭐예요? 5개. 딱 기본적으로 뭐예요? 물권에 나온 건 5개입니다. 그 5개면, 물권 중에 5개 중에서, 자, 이렇게 뭐예요? 이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까 이제 소유권하고, 둘, 3개. 이거 지역권은 소유권에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뭐에 대해서 이제 저당권 얘기가 나오면, 이 저당권을 하게 되면, 일단 중요한 게, 부동산 뭐에 대해서 일부, 이게 중요하죠? 일부에 대해서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효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가등기는 효력이 없다고 시험 문제 나오면 뭐예요? 순위 먼저 효력이 있지만, 그건 잘 안 나오고, 하여튼 효력이 있다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가등기 효력이 없고, 나머지 뭐예요? 저당권 효력도 미치고, 이 추정적 효력도 미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여튼 추정적 효력, 자, 효력 중에 추정적 효력 있죠? 자, 일단 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에 대항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한다. 그래서 이 추정력은 뭐예요? 어디 원인에도 미치고 당사자 간에도 미치고 있죠? 피담보 채권에도 미치고 다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다는 게 그렇게 보자는 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항상 뭐예요? 중추 때문에 미치고 그러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 필요적 계상 중에서 이 채권액은 구분 기재하지 않아요. 항상 단일하게 기재합니다. 채무자 꼭 쓰고 작년 시험 문제 나온 게 뭐예요? 이 공동담보목록은 첨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첨부하는 게 아니라 등기관이 뭐 하는 거, 이거? 직권 작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외울 때 뭐에 대해서 필요있게 행사하게 되면, 자, 채단기로 이렇게, 채단기로 50담에 채무를 뭐하라고 채무를 저당하라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채권채액은 이렇게 단일하게 기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담보목록은 뭐예요? 50담, 공동담보목록은 5개 부동산이 이때 등기관이 작성하고, 그 다음에 채무자 표시 반드시 뭐예요? 꼭 써라는 게, 그죠? 그거 이제 머릿속에 항상 정리합니다. 자, 채단기로 50담의 채무를 저당하라, 저당권 하면 이제 그게 이제 가장 머릿속에 떠올려집니다. 그 기본 답이. 그 얘기에 지금. 답이 꼭 떠올려야 되니까, 그걸 머릿속에 한번 좀 기억을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임차권 얘기가 나오게 되면, 임차권 얘기가 나오죠? 그 임차권에 대해서는 뭐예요? 그냥 우리가 민법에서 배우시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배우시니까, 자, 그냥 임차권 하면 거꾸로 뭐예요? 이거 차임이죠, 차임. 그래서, 물론 부동산 일부에 가능한데, 지분은 안 되고, 뭐에 대해서만, 필요계획사항은 뭐예요? 차임이다. 차임, 임차, 차임. 그것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주택임대차, 뭐라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자, 만약에 보증금을 뭐에 반환받지 못하고 존속기간이 끝났죠? 그러면 이제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 가야 되면 대항력이 상실되니까, 점유전이 박살되면 상실되니까, 자, 뭐 해놓고, 등기해놓고 가야 되는데, 자, 임대인이 안 해주면 뭐예요? 자, 무슨 주택임대차 등기 명령 있죠? 그 명령제도, 자, 주택임대차 등기 명령제도는 존속기간 전에 하는 게 아니라 끝나고 한다. 그 기본 내용만 봐두시면 돼요. 다른 것은 다 민법에서 배우시니까. 요번에 이제 그 민법에서 작년에 이제 겨울에 자, 임차권의 존속기간은 뭐예요? 20년 그거 이제, 자, 개정됐죠? 개정돼 없으니까. 그런 거 다 배우시니까. 하여튼 임차권 하면, 자, 가장 뭐예요? 필요계상이 뭐냐 하게 되면, 임차하니까 거꾸로 뭐만, 차임만 좀 이해해 두자, 차임만. 그렇게 보시고. 자, 여러분, 이 변경등기하고, 자, 이 뒤에 가등기는 이제 조금만 한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